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삶을 게을리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자는 시간 아껴가며 저를 위한 발전에 힘써왔고, 노력한 결과로 인해 저에게 가분할 정도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현재 저는 많이 달라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변해버린 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자신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몰라볼 정도로 크게 달라졌다며 다시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닌 저의 뒷배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충격적인 요소가 뒤따라와야 본인의 삶을 180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의 배신에 이를 악물었고 남편을 향한 복수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남편은 올려다볼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남편에게 당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 갚아줬는지 먼저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네요. 처음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항상 존중해줬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원래 이렇게 많이 먹었었나? 연애할 때는 지금 먹는 양의 절반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야?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에게 가식적으로 보여서 뭐 한다고? 배가 고파서 조금 더 먹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어떻게 결혼한 아내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 내가 언제 이런 말 한 적 있어? 요 근래 당신 먹는 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살찔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얘기해 준 거야. 뭘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당신은 마음도 편한가 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한데. 당신 일 그만둔 지 벌써 3달째 아니야? 하루하루가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야? 이제야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네. 당장 일도 구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만 좀 먹으라는 거잖아. 내가 먹은 건 알아서 결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입으로 밥이 들어갈 때마다 혐오스러운 표정을 보이더니 결국 속에 있던 말을 꺼내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동안 사무직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었지만 다른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다고 불만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일을 하려면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곳이 나올 때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2달쯤 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결국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남편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상태로 저 혼자 집에 와버렸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남편은 곧바로 뒤따라오는 게 아닌 친구들과 술 한잔 할 거라면서 먼저 자라고 문자 한 통 보내놓곤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너무 서러워서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뭐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던 거야? 하긴 잠이 오겠어. 나 같아도 잠 한숨 못 자는 건 당연할 거야.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몇 번만 눈 감으면 두세 달 또 금방 간다. 지금의 삶에 적응해서 게을러지고 당신처럼 쌀만 축내는 식충이가 돼선 결국엔 집에 빈대처럼 눌러붙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겠지. 안 봐도 비디오 아냐? 그렇다고 어떻게 나랑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부터 본심을 드러내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냥 놀다 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뭐라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놀다 버려? 당신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한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지금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술에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한참 동안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곤 방에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어찌나 서럽던지 아무리 부부 싸움이라도 막말을 퍼부었던 남편과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것 같아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던 건데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아닌 본인 돈만 까먹는다고 생각해왔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을 구할 때까지 모아두었던 제 돈으로 생활비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본인 입으로 적금 깨지 말고 월급 들어오는 걸로 생활하자고 해놓고 막상 2달 지나가니까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었나 봐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미우나 고우나 제 편이라고 결혼식장에서 떵떵거리며 선서했던 사람이 6개월도 못 가는 쫌팽이 남편이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한 순간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거실로 걸어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제 말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침부터 뭐 잘못 먹었냐며 무시를 하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도 너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이제 너 마음대로 하겠다.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어? 이런 상황 만든 건 전부 네가 그런 거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건데? 얼마나 대단한 직업 구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지금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해서 화가 난 모양인데 당신 꼴을 봐봐. 이게 사람이야? 이제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집에서 기초 화장품도 바르지 않잖아. 집에 들어오면 이게 여자랑 사는 게 아니라 남자랑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결혼 6개월 만에 변화된 삶이 받아들이기 좋겠어? 너는 내가 편하냐? 어떻게 된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야? 집에서 생활해도 퇴근하고 들어온 내가 보기 좋게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묶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기름이 맺히다 못해 흘러내리겠다. 그런 모습을 하고 저녁 먹으러 나오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당신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잖아.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 내가 일할 때는 꽤 신경 쓰는 것 같더니만 집에서 쉬고 있다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잖아. 그런데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녁 먹으러 가자고 나오라고 재촉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건데 이것도 내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왜 집에서까지 풀 메이크업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당신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의 노력이라도 한다는 소리야? 전혀 그런 거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바라는 게 끝도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신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내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후회 안 할 거냐고. 사람 앞일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너무한다. 네가 지금 그 상태로 바뀌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해장국이나 준비해. 결국 남편의 실망스러운 행동들과 말투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지 해장국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런 와중에 배고프다며 밥은 또 넘어갈 거라면서 자기 인생 말아먹었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의 행동은 저와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을 머금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남편을 맞춰주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살면서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직업을 수십 번이나 바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었죠. 정작 본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상사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면서 저에게 불안감을 안겨줬었지만 남편을 믿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었는데 저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줄지 몰랐어요. 그래서 함께한 시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버린다면 그 뒤는 안 봐도 뻔한 결과라고 생각했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제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눈으로 목격한 건 남편뿐만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모르는 여자였어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둘은 손깍지를 끼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건 경악할 만한 일이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증거가 먼저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몰래 뒤를 밟아가며 딱 봐도 연인 사이인 걸 부인할 수 없는 애정 행각들을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는 사람들도 많은 지역에서 철판 깔고 즐기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둘이 카페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의 행동을 이어나갔고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곧바로 달려가 주문시키고 먹지도 않던 음료를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타날 거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는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당황하지도 않더라고요. 음료에 젖은 머리와 옷을 털고 일어나더니 제 얼굴에 본인이 먹고 있던 음료를 세차게 뿌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옷을 털고 있는데 남편은 그 여자에게 티슈로 음료를 닦아주고 있었네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그 여자와 서로 주고받던 눈빛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그 여자의 행동에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 맞추는 거 처음 봐요? 자기 남자 뺏겨서 기분이 상당히 더러웠나 봐요? 그래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좀 지저분하지 않나? 대화로 풀어나가면 될걸. 찝찝하게 음료를 부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질렸으면 나한테 매달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오빠, 저런 여자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니까. 나도 오늘로써 확실하게 깨달았어. 사람은 격에 맞는 아내를 들여야 한다는 걸.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알게 됐네. 내가 왜 당신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희를 만났는 줄 알아? 여자로서 매력이 철철 넘치거든. 누구처럼 쌀만 축내는 식충이는 아니지. 얘 꾸민 거 봐라. 얼마나 이뻐? 그런데 당신은 결혼하자마자 아줌마냐? 그렇다고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 제발 자신을 좀 가꾸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늘어지지. 그러니 좋은 말이 나가? 옆에 끼고 있는 그건 뭐야? 설마 당신 나한테 겁주려고 진짜 이혼 서류 준비했어? 그거 들이밀면 내가 정신이라도 차릴 줄 알았나 봐.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할 줄 알았어? 정말 미련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류 줘봐.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어차피 애도 없어서 한 달만 숙려기간 지나면 정말 남남이잖아. 주희야, 한 달만 참아. 그럼 우리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이번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까? 남편은 넋이 나간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혼 서류 봉투를 뺐더니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서류를 던지고 둘은 옷을 새로 사야 할 것 같다며 밖으로 빠져나갔네요.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로 인해 양가 집안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를 데리고 부모님께서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가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고 더 큰일이 생길까봐 양가 집안 모두 아빠를 말리며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치시던 아빠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셨고 대화로 풀자는 시부의 말에 결국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제 딸이 지켜보면서 찍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겠어요? 박서방, 자네는 생각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 바람난 여자 앞에서 엄청난 치욕을 줬다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 왜 그런 거야? 예진이 말로는 내 딸이 일을 그만둬서 이 지경까지 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걸 못 기다려줘? 둘은 부부잖아.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 그만뒀다고 입에 쌀 한 돌 들어가는 걸 꼴보기 싫어서 막말을 뱉었다는 게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할 배우자인 자네 아내에게 할 짓인가? 서로 말 못할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신데 진정 좀 하시고 제 아들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예진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평생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간섭하는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 차라리 혼자 살았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혼을 했으니 장인어른 말씀대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꼴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 마음이 시들어 버렸다니까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쥐천에 놀린 게 여자인데 전부 다 이뻐 보이고 매력적인데 정작 저녁 한 끼 먹으러 갈 때 예진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애셋은 낳은 것처럼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고 그때부터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쌀 한 돌 들어가는 것조차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예진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대충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이만 저희 집에서 돌아가 주시죠. 어차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위자료 같은 건 전부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깟 돈이 문제겠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말리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계신 거였죠. 한참 동안 시부에게 시달린 남편은 결국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방어 수단밖엔 되지 않았어요. 결론은 저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시부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갔는지 쓰러지게 되셨고 시모는 남편의 등짝에 수도 없이 손을 올리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냐고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라 이혼은 진행이 되었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전부 받아낸 뒤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상처를 받았던 마음을 최대한 빨리 털어버린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의류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서 1년 정도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회사에 취직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업을 위한 밑거름을 밟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이혼했을 당시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모았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건 순조롭지 않았지만 워낙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잘 되길 바란다며 몇 번 도움을 주시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던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여자분이 옷을 한 벌 구매하더니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며 놀라운 제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디자인해서 제작한 옷을 드라마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정말 감사했고 흔치 않는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판매량도 늘었지만 품질 또한 가격이 비싼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좋은 상품평에 또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방향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실타래처럼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하나의 드라마가 끝이 나면 또 다른 드라마에 저희 의류를 협찬하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사업은 몰라보게 확장이 되었네요. 주인공이나 조연이 입고 있던 옷이 TV 프로그램에 한번 비치게 되면 그에 따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걸 이용해 계속해서 감독님들과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보수를 바라고 움직이는 게 아닌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결국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고 함께 일하던 직원이 따로 시간을 예약해야 된다면서 돌아가시라며 마찰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본 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 저를 무참히 짓밟고 버렸던 남편이 양손을 공손하게 모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도 난감해요. 모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시간을 내어드릴 여유가 없어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디자인한 옷으로 회사 홍보용으로 쓰고 싶다는데 얼굴 뵐 시간이 없다 보니 저희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한 옷이 드라마에 나가게 될 거라면서요. 저희 사장님은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 옷에 대한 상표권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드라마에 나가게 된다면 저희는 그날로 끝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계약 성사해서 저희 회사에서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드라마 관계자분과도 뵐 수 있을까요?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박대리, 너는 뭐하고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네는 말만 충견이지. 어떻게 된 게 실속은 하나도 없어. 고개만 숙이면 뭐라도 나오는 줄 알아? 자네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님을 설득시켜 보라고. 이번 건 잘못되면 자네는 끝이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3살 된 딸 하나 있는데요. 아내가 애만 보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도망가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오로지 제가 버는 돈으로 온 가족이 생활해야 되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충견처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고개를 떨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본 순간 많이 놀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멍한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으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며 사람 잘못 봤다고 정색을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또 그만두었는지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일하는 회사 대표가 드라마 감독님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옷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고 드라마에 나가게 될 한 종류의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감독님께 얘기했지만 이미 결정된 문제로 다른 옷을 알아보는 것도 옷에 대한 상표권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곧 드라마에 들어갈 문제라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자 사장은 직원들을 보낸 거였죠. 그 사장은 좀 유별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회사 규모가 꽤 컸었고 건물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제가 제작한 옷으로 통일감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전부터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 들어갈 옷이야 다시 디자인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제 앞에 남편을 마주하게 된 순간부터 모든 걸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부탁한다는 사람이 말투부터가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절박하지도 않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재혼한 여자는 도망쳤다는 말을 꺼냈을 때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잘 됐다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말에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힘들게 했던 남편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며 등을 돌리자 한참 뒤에 제가 디자인한 옷에 대한 상표권을 절실하게 가져가고 싶으셨는지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네요. 감독님께 회사의 위치를 물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동안 겪었던 일들 때문에 제가 디자인한 옷의 소유권을 사장님께 넘겨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전부 해결하겠다며 갑자기 전 남편을 저희 회사로 다시 불렀고 사장님은 남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네, 내가 과거의 행동을 들어보니 상당한 쓰레기였더만. 이런 사람이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다름없네. 그러니 오늘부로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게나. 자네 지속 담당 과장한테 대충 들어보니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회사에 출석만 하면서 월급 받아먹는다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열불 났는 줄 아나? 자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가져올 수 없지 않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우리 회사에 이미지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 유니폼 하나는 제대로 된 걸 챙겨주고 싶어 한다는 거 자네는 모르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커져버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어차피 저 사람은 저 때문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 가지시려면 저를 퇴사시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변한 거 하나 없구나. 정말 대단하다.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꼴을 봐봐.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일 그만두면 또 다른 곳에 취직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 당신 3살 된 아이도 있다며. 자식도 있는 집안의 가장이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태어난 아이는 뭔 잘못이야? 그러니 시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실만 하지. 사장님 보셨죠? 저 인간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몸을 돌려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퇴사 명령을 내렸고 바로 인사과에 전화하더니 근무 태도 불량으로 그 사람의 퇴사 절차를 오늘 내로 마무리 지으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2번 다시 회사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얘기하신 뒤 저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네요. 결국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 손에 넣으셨고 남편은 정말 퇴사 처리돼선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으니 누가 말려줄 이유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겠죠. 하지만 저는 더더욱 하늘을 바라보며 제 꿈을 펼치며 살아갈 테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 눈물을 쏟아내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재결합을 원하더라고요. 눈은 풀려서 술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찾아온 남편이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결국 엄마가 보다 못했는지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퍼담아 정신 차리라며 얼굴에 부어버리셨네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와 재결합을 원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버리고 딸까지 가졌으면서 재결합을 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앞에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죠. 평생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항상 그 뒤에서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던 평생을 함께 하자던 약속의 그날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